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월률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장간의 월률 분야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1개월간 그 한 달간의 기후 변화에 따른 그 천간의 기운이 지장간에 머물러 그 계절의 기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절입일부터 여기 이 중기 봉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신사에는 그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 되는데 이렇게 인신사에는 각 계절의 시작을 주관하므로 이것을 이제 생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생지라고 붙여진 그 용어는 12운성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려면 12운성을 모르고서는 깊이 있는 통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어도 12호선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격국을 공부하더라도 뭐 걸록격이니 뭐 양인격이니 이런 것도 다 어쨌든 그 12운성 용어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어, 12지지 가운데서 이게 인신사의 계절에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계절의 중심인 좌우묘유, 그 다음에 계절의 끝에서 있는 마무리하는 진술충미토 요 세 가지를 계통별 특성으로 나누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신사회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시작을 주관하므로 이거를 에, 생지라고 한다.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지는 어, 보통 그 사령 날짜가 여기가 7일, 중기가 7일, 봉기가 16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좌우묘유는 그 각 계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걸 왕지라고 해요. 좌우묘유를 그냥 묶어서 사왕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인신사회를 묶어서 사생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왕지는 여기가 10일, 중기 10일, 봉기 10일로 한 달 30일을 공평하게 10일씩 나누고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 그 계절 끝에 있는 토의 계절은 각 계절을 마무리하는 계절이면서 또 돌아오는 계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열어주는 역할보다는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전 계절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입고시켜서 그 오행을 입고시키는 어, 토 속에 이렇게 암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묘지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 묘지는 무덤으로 이제 묻혔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묘지 한번 들어가면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뭐 저장하고 보관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뭐라고도 하냐면은 고지라고도 한다. 고추고자 써서 창고고자. 그래서 묘지라고도 하지만 고지라고도 한다. 그래서 전계절을 토에 잘 저장해 놨다가 다음에 이제 그 저장해 놓은 계절이 돌아올 때 다시 이렇게 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묘지, 고지라고 한다. 별칭이 붙었어요, 다. 그래서 인신사의 사생지, 좌우묘요, 사왕지, 진술충미, 사고지 또는 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묘지와 고지는 여기가 3일, 중기가 3일, 봉기가 18일로 이렇게 사령 날짜가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분야마다 사령 날짜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어떤 것인가, 여기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는 인신사의 생지 같은 경우에 여기는 지난달의 기운이 6월 되어서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앞절기는 즉 다 인신사의 월은 앞절기가 다 진수축미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어, 해자축이 예, 해자축이 끝나고 임묘진이 되기 때문에 전 계절은 토의 계절이에요. 그리고 임묘진이
끝나야 사오미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요 인신사에 여기도 전계절이 토예요. 그쵸? 그 다음에 사오미가 끝나야 신유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 입장에서 전계절이 토예요. 그 다음에 신유술이잖아요. 신유술도 해자축을 이어주는 거니까 해자축에 이 해수의 전계절도 술토라고 하는 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절기 즉 진술축미 의 본기 진중에 무토 술중에 무토 축중에 기토 미중에 기토가 아직 미련이 남아서 다음 계절의 여분으로 아직 남아있는 기운을 그 인신사에서는 다 초기로서 쓰고 있다. 그래서 본기의 기운 영향을 받아서 전달의 그 본기인 토와 같은 오행을 여기에 갖게 된다. 인신사에는. 예를 들면 인월의 경우는 여기에 무토가 있고 그것은 바로 전달 축월의 본기와 같은 오행으로 축월의 본기인 기토가 양토로 바뀌어서 무토가 된 것이다. 이처럼 신월, 사월, 해월도 여기에 모두 토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는데 인신사회가 다 양의 용으로 다 양으로 쓰이기 때문에 초기는 토의 전달이 토이건 양토이건 다 초기는 다 무토로서 이렇게 초기 여기에 이렇게 여기로 사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우묘요를 우리가 왕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계절의 중심에서 기준 역할을 하면서 절대 다른 오행으로 바뀌지도 않으면서 항상 기준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다른 걸로 변하지도 않고 다른 걸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왕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좌우묘요는 왕지다. 근데 이 여기는 다 뭐예요? 좌우묘요의 여기는 전달의 기운이 다 인신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묘유는 음지지이지만 여기에는 다 양간의 기운이 여기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왜? 전달의 기운이 다 인신사의 월이니까. 그래서 전달의 기운이 위월되어 남아 있으니 자월에는 해수가 이제는 임수로 넘어오고 5월에는 해수가 이건 저는 오타가 난 거네요. 이게 해수가 아니고 임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임수가 자월에는 해월의 본기인 임수가 여기로 남아 있고 5월에는 그렇죠? 4월에 본기가 병기가 여기로 남아 있고 묘월에는 인월의 본기인 간목이 여기로 있고 6월에는 신월에 여기인 본기인 경금이 여기로 남아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묘요 초기는 다 양, 양간의 기운이 여기로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술충미는 묘지이면서도 고지이잖아요. 여기는 다 뭐예요? 좌우묘유가 전달이 다 좌우묘유니까 좌우묘유가 있으니까 다 음간들이 사령하고 있겠죠. 여기에 그래서 좌우묘유의 여기도 전달의 기운이 2월되어 남아 있으니 진월에는 전달에 묘월인 을목이 남아있고 그죠? 수월에는 유금인 6월에 신금이 여기로 남아있고 축월에는 자중의 개수인 개수가 축중에 여기로 넘어와 있고 그 다음에 미월에는 그쵸 오중의 정화가 여기로 넘어와서 사령하고 있다. 그래서 진술축미월의 특징은 여기의 기운이 강력한 작용을 한다. 강력한 작용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진술축미토는 토가 수화목금으로 다 섞여 있어서 특징이 없지만 좌우묘유는 왕지로서 자기 요행만 순수하게 갖고 있는 강한 기운인데 그 진술축미 그 여기에 좌우묘유의 그 봉기가 여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왕지의 기운이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이 토들이 그 여기의 기운에 의해 눌려가지고 이 토들이 그 여기의 기운의 그 오행으로 이렇게 발현돼서 쓰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고 이러한 이론을 알아야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게 특징이다. 그 다음에 중기라는 것은 뭐냐면 중기란 말 그대로 여기에서 봉기에 이르는 중간 기로서 원률 분야에서는 가장 세력이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전달의 기운이 중기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앞으로 올 미래의 기운이 중기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미 지나온 계절에 그것이 중기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약하게 작용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올 그런 기운을 중기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세력이 약하고 기간이 무조건 짧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중간기로서 원률 분야에서 가장 세력이 약하고 비교적 기간이 짧다. 그러나 인시사회의 중기는 다가오는 다음 계절의 기운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생지의 성향이 규정되어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러면 이게 비교적 세력이 약하고 기간이 짧은 것은 진술축미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달의 기운이 입고된 거니까. 근데 인신사회의 중기는 세력이 강하다.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월의 중기는 병화, 신월의 중기는 임수, 4월의 중기는 경금, 해월의 중기는 간목인데 이걸 잘 살펴보면 인월은 봄인데 이 중기에 병화가 있다는 것은 이 봄이 여름에 향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월의 중기는 겨울인데 나는 현재 가을이거든요. 가을이 겨울의 마음에 가 있다는 거고 4월의 중기는 여름인데 가을 경금에 장생하고 있다는 거니까 가을에 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월의 중기는 겨울인데 봄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작용한다. 중기이지만 그 다음에 좌우묘유의 중기는 순수한 자신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월은 개수, 5월은 화토공존으로 기토와 정화, 묘월은 을목, 유월은 신금이 중기에 처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기에도 강력하다. 봉기랑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약한 게 진수축미토죠. 진수축미토의 중기는 전달의 기운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전달의 기운이 아니고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그냥 전달의 기운이 아니고 전계절. 전계절의 기운을 보관하고 있어요. 전계절. 그래서 전계절의 기운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 가운데 가장 세력이 약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전계절이니까 현재의 계절도 아니고 전계절이니까 이미 지나온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올 계절도 있는데 벌써 과거에 지난 계절의 오행을 중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세력이 약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진월은 봄인데 전계절인 겨울 수를 품고 있고 수월은 가을인데 전계절의 여름을 품고 있고 축월은 겨울인데 전계절인 가을을 품고 있고 미월은 여름인데 전계절인 봄을 중기에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한 기운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 이 부분을 지장간을 다 외우고 이러한 부분을 확인 절차를 각자
해보시고 이제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어, 영리가 재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봉기입니다. 자, 봉기라는 것은 그 달의 기운, 즉 중기 이후부터 다음 절입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기는 그 달의 기운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내가 실현시키는 기운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중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기가 이제 목적이 좌우묘는 그 자기 그 달의 그 기운을 목적으로 하고 진술충미토는 전달의 기운을 목적으로 하고 인신사에는 앞으로 올 계절에 그것에 목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봉기가 강력한 추진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지지의 기운을 총괄하며 운행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봉기이다. 그러니까 각 월마다의 또는 각 지지마다의 주인은 바로 봉기이다. 그렇죠? 여기는 전달의 기운으로 아직 그냥 남아 있는 거고 여기로 중기는 오지도 않은 미래이거나 아니면 지나간 과거를 품고 있는 거고 오로지 그 달에서 자기가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이 봉기의 기운이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신사의 봉기는 인월은 간목이 되고 신월은 경금이 되고 사월은 병화가 되고 해월은 임수가 봉기가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인월이 쓰려면 하늘에서 간목이 운행하다가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럴 때 인월이 쓰는 거고 신월이 쓰려면 하늘의 경금이 운행하다가 자기 차례가 와서 땅에다가 경금의 기운을 내려줘서 신월이라고 하는 입추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4월은 하늘의 병화가 운행하다가 자기 차례가 돼서 땅에 병화의 기운을 내려줘서 이파라고 하는 여름이 시작이 되는 거고 해월은 천간의 임수가 운행하다가 자기 차례가 돼서 땅에 임수의 기운을 내려줘서 해월이라고 하는 입동이라고 하는 겨울이 시작이 된다는 것 이거를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우묘유 봉기는 자월에는 계수, 5월에는 정화, 묘월에는 을목, 6월에는 신금이 봉기에 처해요. 그 자세히 보면 중기랑 봉기가 같아요. 그렇죠? 중기랑 봉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봉기가 같은데 중기와 봉기가 같다는 거. 그리고 하나 5월은 5월 5월 봉기, 5월 5월의 중기. 그렇죠? 이 5월의 중기는 요것도 이제 기억해 두셔야죠. 5월의 중기는 기토로 작동을 합니다. 화토공수라서 정화로도 보지만 그렇죠? 중기 요거 하나만 오 중에는 그래서 여기가 병화 그다음에 기토 정화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10일, 10일, 10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 좌우묘유 사령 날짜가 10일, 10일, 10일은 이 5화를 기준으로 놓은 거예요. 나머지 좌우묘유들은 이 봉기하고 중기가 같아요. 봉기하고 중기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10, 2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10, 10, 11로 사령 날짜를 잡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렇게 어, 좌우묘유는 중기와 봉기가 같다는 거. 그리고 진술충미 봉기는 진월은 무토가 되고요. 수월은 무토가 돼요. 축월과 미월은 각각 기토가 되고요. 그래서 이 토가 이제 봉기에 처한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처럼 지장간을 여기, 중기, 분기로 나누어 보는 근거는 24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계절의 그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면 절기가 바뀌었다고 바뀐 계절로 바로 우리가 느낌으로 체감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 절기로는 입춘이 되었어도 이게 마른 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체감상 느끼는 것은 아직 추운 겨울과 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인월이라도 추월의 기운이 인월이 여기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이제 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요걸 좀 더 세분화해서 지지의 계통별에 따른 계통별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의 계통별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개로 나눈다. 어떻게? 인신사회, 사생지, 그다음에 좌우묘유, 사왕지, 진술충미, 사묘지, 고지. 이것을 지지의 계통별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특성이 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장간을 그 성정에 따라서 생지, 네, 그쵸? 사생지, 왕지, 좌우묘 사왕지, 묘지, 진술충미토를 구분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역할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인신사회가 이걸 사생지라고 하는 것은 모두 계절의 시작을 주관하므로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라는 절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자에서 보듯이 모두 설립자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장생지들은 뭐 하는 걸 잘하겠어요? 뭘 세우고 뭘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앞서 나가는 거, 이런 거를 잘하겠죠. 시작을 잘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역마지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둘째, 좌우묘 왕지는 계절의 중심에 자신의 오행을 고집하고 다른 오행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오미라고 하는 방국에서도 좌우묘를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합이라고 하는 걸 앞으로 배울 텐데, 삼합에서도 다른 오행으로 바뀌지 않고 이 좌우묘는 그 삼합에서도 자기가 중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왕지라고 칭한다. 그리고 얘네들 절명은 동지, 하지, 춘분, 추분의 절명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완전 중앙에서 이렇게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동지, 그죠? 그 다음에 하지, 그 다음에 춘분, 그 다음에 추분. 그래서 이거를 춘분, 추분을 이분, 동지, 하지를 이지. 그래서 이걸 이분, 이지라고 하고, 이렇게 십자각형으로다가 중심에 딱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사왕지라고 한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해자축 방국으로, 임묘진 목국으로, 사오미 화국으로, 신유술 금국으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왕지라고 한다. 셋째, 진술충미를 묘지라고 하는데, 묘지는 자기 계절을 마무리하고 전 계절을 입고시키며 다음 계절을 열어주는 뭐 인터체인지 역할 같은 걸 하고 있다. 그래서 고찌고자를 써서 고지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계통별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령 날짜를 다시 정리해 보면 생지, 왕지, 묘지에서 각각의 사령 날짜가 7일, 7일, 16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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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 18 이렇게 사령 날짜가 각각 정해져 있다. 여기까지가 지지에 대해서 지장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생지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지는 인신사회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생지라는 것은 시작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 계절의 시작을 주관한다. 그래서 이 생지의 특성은 중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생지의 특성이 중기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인신사회라고 하는 것은 생지라고 하는데 그 생지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지장간의 중기의 성향 때문에 그것을 생지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중기는 왜냐하면 다음 계절의 씨앗으로 세상에 나오려는 새싹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생지는 항상 중기의 오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은 마음이 새롭게 시작할 미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임목은 봄을 시작하고 중기의 병화를 따라서 여름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는 거죠. 사화는 여름을 시작해 놓고 중기의 경금을 따라서 가을을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고요. 신금은 가을을 시작해 놓고 중기의 임수를 따라서 겨울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고요. 해수는 겨울을 시작해 놓고 중기의 간목을 따라서 봄을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장생지라고 한다. 인신사회를. 즉 인목은 병화를 위해 준비하고 행동하는 성정을 갖기 때문에 인목을 병화의 장생지라고 하고 사화는 경금을 준비하고 행동하는 성정을 갖기 때문에 사화를 경금의 장생지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신금은 임수를 위해 준비하고 행동하는 성정을 갖기 때문에 신금을 임수의 장생지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해수는 간목을 위해 준비하고 행동하는 성정을 갖기 때문에 해수를 간목의 생지라고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각 계절의 시작인 인신사회는 다음 계절의 기운을 펼치기 위해서 분주한 특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생지를 역마살 또는 지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지 못하고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느라 동분서주하다가 진행 중이던 일도 마무리하기 전에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이렇게 막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막 하던 일이 변질되거나 또 대부분의 일들이 용두사무이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거, 그쵸? 어, 그래서 인신사회들은 경험주의예요. 그렇죠? 일단 해보고 보자. 해봐서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인신사회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실패하더라도 불굴의 의지로 항상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정신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그런 에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하면 되지. 일단 하고 보자. 뭐 이러한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생지를 사령과 날짜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시작을 해놨는데 다 무토가 여기로 있죠. 다 토의 기운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봄은 여름을 향해 있고 또 여름은 가을 향해 있고 가을은 여름을 향해 있고 겨울은 봄을 향해 있다. 그리고 봄기는 겨울은 당연히 임수고 가을은 당연히 경금이고 여름은 당연히 병화이고 봄은 당연히 간목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장간에 이 세 가지 오행을 갖고 있는데 얘가 7일 동안 사령하고 병화가 7일 동안 사령하고 나머지는 공기가 다 사령한다. 이것이 장생지의 사령 날짜와 특징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왕지는 좌우묘유입니다. 그쵸? 이 좌우묘유는 각 계절의 한가운데 있는 달이에요. 그쵸? 봄의 한가운데 있는 달은 묘이고 여름의 한 달 가운데 있는 것은 오화이고 가을의 한가운데는 유이고요. 겨울의 한가운데 있는 달은 자예요. 그러니 자신의 순수한 기운을 지키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굉장히 수구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다른 오행을 생하려 하지 않고 다른 오행을 생하면 내 기운이 설계되니까 그래서
다른 오행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자파, 공주파 그래요. 그래서 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흩어져서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왕지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다른 오행을 생각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다른 오행들, 진술충미토나 인신사회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좌보우필로 자기가 중심에 서서 그걸 끌어들이는 역할은 굉장히 강하게 잘한다. 그래서 다른 오행을 끌어들이려는 운동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도화살이라고도 하고 장성살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살펴보면 이제 중기와 봉기의 오행이 같고요. 그 다음에 지장간에 다른 오행이 섞이지 않았으니 왕지라는 것은 과거나 미래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현실에만 충실하고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지다. 또한 방국과 삼합의 중심에 있으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성향이 강해서 장성살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좌우묘요 생들, 그러니까 뭐 쥐띠, 토끼띠, 뭐 말띠, 뭐 닭띠 이런 장성살띠들은 장남이나 장녀로 태어나는 경향성이 많고요. 혹시 막내로 태어나더라도 장남 역할을 하거나 장녀 역할을 한다. 그게 안 되면 결혼을 해서 큰 며느리 역할이라도 한다.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왕지의 사령 날짜를 살펴보면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렇죠. 묘, 오, 유, 자예요. 그러면 여기는 전달의 기운이니까 인신사의 월이 다 전달의 기운으로 넘어오니 인중의 간목이 여기로 있고 그 다음에 중기와 봉기는 같은 기운인 거죠. 오로지 좌우묘유는 현실에 충실하기 때문에 중기가 봉기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화는 전달의 그 여름에 사화의 기운이 병화로 여기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중기도 물론 오화도 정화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토가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화와 중기가 같은데 왜 여기에다가 기토를 놓았을까요? 예. 여기서부터 오중의 기토, 그러니까 하지부터 이제는 미월로 넘어가면서 하지에 일음이 생기죠. 이렇게 일음이. 그래서 이 하지부터 음을 준비해요. 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목화의 양기운을 이 기토가 수렴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중의 기토가 이 준비 작업을 해줘. 하지부터. 하지의 기운이 기토니까. 이때부터 일음이 생겨난다는 것은 화기운을 이제는 이렇게 설기시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화기운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미월에 완전하게 화기운을 담아서 그쵸? 경금, 신금을 여기서 토생금으로 이렇게 내보내서 재련시켜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4월, 여름부터 온 거죠. 그래서 4, 5, 미까지 이렇게 온 거죠. 사중에 경금이 이렇게 지장간에서 장생으로 있다가 저는 5월 하지부터 이게 화생토 토생금이 되면서 미월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금화교역이 일어나면서 가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따로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여기서는 이렇게 병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을 유금은 전달에 신월이 경금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신금 또 겨울 자수도 해월의 임수가 여기로 아직 여부로 남아 있고 개수로 이제
중기와 공기가 같다. 근데 좌우묘의 특징은 어쨌든 음양이 좀 다르더라도 이건 여기라 하더라도 다 목이고 이건 다 화고 이건 다 금이고 이건 다 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전기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왕지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행을 끌어들이고 자기는 지키는 그런 기운이 강해서 신살로는 도화살 또는 장성살이라고도 한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묘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지는 묘지, 진술충미토를 묘지 또는 고지라고도 한다. 그래서 고지라고 하는 묘지는 완전 쓸모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딱 무덤에 딱 이제 막혀 있는 거고, 고지는 창고에 문이 열려서 보관했다 나중에 꺼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진술충미토는 그 사주에서 묘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토는 고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묘지와 고지를 또 분별하는 통찰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그래도 묘지보다는 고지 성향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자, 그래서 일단은 기준을 일단 고지로 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지 또는 고지는 진술, 충미, 토를 이야기하는데 이 묘지는 묻는다, 장사 지낸다의 뜻인데 저장하고 보관한다는 의미로서 또 고지라고도 한다. 이것은 전 계절의 오행을 입고시키고 그죠? 저장시키고 저장시키는 것이다. 즉 묘지 중기의 오행은 바로 전 계절의 오행이다. 그래서 묘지 속에 갇혀 있는 이 오행은 자신의 계절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며 죽은 듯이 이 토 속에 숨어 있게 되는 것이다. 요거를 요게 이제 나중에 12운성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의미와 뜻을. 자, 그래서 이 묘지의 역할은 첫째, 계절의 마디를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전 계절의 기운을 입고시키고요. 세 번째는 다음 계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진술충미는 전 계절에 화려했던 것을 땅속에 묻는다고 해서 이거를 화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화자, 덮을게자, 화려한 것을 이렇게 덮었다는 거죠. 뚜껑을 덮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날을 회상하거나 근원에 대하여 궁리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는 묘지를 그래서 화개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지지의 성향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묘지의 사령과 날짜를 살펴보면 진토는 봄이고 봄의 토고, 미토는 여름의 토고, 술토는 가을의 토고, 자, 축토는 겨울의 토입니다. 그래서 이 진중에는 묘월 왕지의 을목이 여기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중기는 봄이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전 계절을 여기다 입고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공기는 이제는 봄에서 마무리 짓는 토, 자기 계절이 이제 봉기가 사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미토도 마찬가지죠. 5월, 사오미의 5월이 이렇게 여기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이니까 전 계절은 봄이죠. 봄을 여기다 입고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는 토의 계절에 봉기를 갖고 있는다. 자, 수월도 유금, 6월에 그쵸? 공기 신금이 여기로 남아 있고, 수월은 가을이니 여름의 화기운을 여기다 입고시키고, 본래의 봉기는 무토로서 남아 있다. 자, 축월은 뭐냐면 자월의 개수가 여기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전 계절이 아니고 전달이죠. 여기는 전달. 전달과 전 계절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겨울이니까 전 계절은 가을이잖아요. 전 계절의 금이 여기 묘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봉기는 자기 계절을 쓴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건 뭐가 있냐면 이 묘지인데 이 묘지는 지금 다 이렇게 음간으로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묘지에 집어넣는 것은 양은 너무 커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 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뱃속에서 길러지고 있는 거다 해서 양지라고 해요. 12운성으로는. 그래서 술 중에 정화는 이제는 양지, 축 중에 신금도 양지, 미 중에 을목도 양지, 진 중에 개수도 양지인데 묘지는 뭐냐면 양간을 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임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묘지는 개수는 양지에 처하고 얘가 묻어 있는 것은 계절이 임수가 묻혀 있는 거고 미토는 미중에는 간목이 묘지로 들어가 있는 거고 술토는 정화가 아니고 병화가 묘지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축토는 신금이 아니고 경금이 묘지로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런데 글자는 이렇게 음간으로 모양을 바꿔서 똘똘 말려서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음이니까 이 음이 들어가 있지만 이 음 속에는 음 속에 있는 이 양의 기운들 얘네들이 묘지에 고지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명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뭐 고난이도의 이론을 쭉 설명을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우리가 앞부분에서 첫 주차, 그다음에 2주차 그 수업을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하시면 이제는 그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지지의 계통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인신사에는 계절의 시작이니 사생지라고 하고 특징은 자기 계절을 시작하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특징이 있고 좌우묘유는 계절의 중심에 있으니 사왕지라고 하고 특징은 다른 오행을 잘 생하지 않으니 오히려 다른 오행 즉 생쥐와 묘지를 끌어들이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진술충미토는 계절의 끝에 처하니 사묘지라고 하는데 특징은 전 계절을 입고시키고 다음 계절을 열어주는 또 자기 계절을 마무리하고 다음 계절을 열어주는 그러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수업을 이미 사령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사령 날짜 보는 것을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잠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령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월지의 사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령에서 지장간에 이렇게 3개씩 있는데 30일 동안에 각 월마다 그게 태어난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장간의 여기 중기 봉기에 내가 어느 사령 날짜에 태어났는가를 보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살펴봐야 되고 근데 이 사령 날짜를 살피는 데 있어서 만세력을 가지고 날짜를 하나하나 이렇게 집을 수가 없으니 이게 간단하게 사령 날짜를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대운수라는 게 있다. 각자 다 대운수. 대운수에다 역행이든 순행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대운수 곱하기 3을 한다. 그렇죠? 대운수 자기의 대운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나온 숫자가 역행을 쓰는 사람은 그 나온 숫자가 절기로부터 내가 이렇게 태어난 날이 된다. 날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3대 운인데 역행이다. 그러면 3 곱하기 3을 하면 9니까 내가 절기로부터 9일 됐구나. 이걸 가지고 초기인지 초기사령인지 여기사령인지 중기사령인지 분기사령인지 또 내가 7대 운이다. 그럼 3, 7이 21일 됐으니 내가 역행을 쓰는 사주라고 하면은 절기로부터 21일 됐으니 이 21일이 초기에 해당하는지 중기에 해당하는지 분기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보고 지장간에서
어떤 오행이 내가 사령인지를 안다면 하늘에서 내가 명령 내린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그 사령 오행에 이미 하늘에서 부여한 명령이 이 속에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적성이 돼요. 적성. 또 해야 될 임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령 날짜를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역행이 아니고 순행을 쓴다. 순행을 쓴다는 것은 남자 사주가 연간의 양간으로 시작되거나 여자 사주가 연간이 음간으로 시작되는 것을 순행이라고 하죠. 반대로 남자 사주가 연간에 음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역행이라고 하고 여자 사주가 연간에 양간으로 시작되면 이걸 역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행은 쉬워요. 곱하기에서 나온 숫자로 바로 사령을 찾으면 되니까. 근데 순행인 경우에는 나온 숫자를 30에서 마이너스 빼고 나머지 숫자가 바로 내가 절기로부터 나온 숫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여기사령인지 중기사령인지 봉기사령인지 그것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신사회, 인신사회에서 만약에 내가 4월에 태어났는데 내가 뭐 7대운이다. 그러면 곱하기 3월에서 37이 21일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무, 경, 병이 지장간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게 사령 날짜가 이게 7일이고 이게 7일이고 이게 16일간이잖아요. 근데 내가 역행을 쓰는 사람은 요 21일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요게 합해봤자 14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5일 이후에 태어나면 봉기가 사령이니까 나는 날짜가 21일 됐으니 내가 4월에 태어났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병화. 내가 해야 될 임무는 하늘에서 내린 임무는 병화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병화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자오묘월에서 자월에 태어났다. 그럼 자수는 어, 여기가 임수, 그 다음에 개수, 개수 이렇게 있어서 얘가 10일, 얘가 10일, 얘가 10일을 사령하니 내가 만약에 역행으로서 내가 2대운이면 곱하기 3을 해서 2, 3, 6이 나왔어요. 그 역행을 쓰는 사주면은 요게 10일이니까 내가 자월에 태어났어도 개수가 아니고 뭐예요? 6일이니까 임수. 임수가 사령이니 내가 해야 될 일은 임수라는 이 오행 이것을 이 육신 이 오행을 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임무이고 하늘에서 내린 명령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펴보고 또 예를 들어서 진술충입니다. 그러면 축월에 태어났다. 축월은 축 중에 이렇게 그쵸? 개신기가 있어요. 개신기가 이렇게 있는데 축월에 태어났는데 내가 6대운이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서 3, 6이 18이다. 그러면은 얘가 9일이고 얘가 3일이고 얘가 18일이니까 요거 합해봤자 1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2일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내가 18일 됐으니까 그러면 나는 기토가 내가 사령이니 하늘에서 내린 명령이 기토고 내가 해야 될 임무가 기토라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역행이면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순행이면은 사랑 날짜가 확 바뀌어 버리죠. 순행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3, 6이 18이 30에서 마이너스 18을 빼면 12일이 되죠. 그러면은 내가 기토가 아니고 뭐예요? 12일이 됐으니까 신금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축월에 태어났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바뀔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지장간에 대해서 살펴본 것으로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